안녕하세요. 로집사의 서동규 회계사입니다. 네, 박광훈 변호사입니다. 네, 오늘은 서대박 말고 서앤박. 서앤박으로 그 새로운 걸 가지고 좀 가져와 봤습니다. 요즘 사실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경제면을 뒤덮고 있는 이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. 맞아요.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뭐 같아요.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. 네. 뭐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당연히. 네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부가 지금 이제 그 금융 당국과 함께 야심차게 이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요지는 코리안 디스카운트라고 하죠. 코리아 디스카운트.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식 시장이 이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. 뭐 ROE나 아니면 PBR 같은 것들이 선진국 대비 굉장히 낮으니까 이걸 해소해보자 라는 취지이고, 그 안에는 정권의 어떤 그런 그 색채도 많이 담겨 있는데 주주 환원의 확대입니다.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이 주주 가치 제고를 너무 등한시했다. 그걸 한번 좀 제대로 다시 살려서 우리가 어떤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자, 이런 취지로 이제 정부가 지금 야심차게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그냥 간략하게 제가 이거 좀 이제 리서치를 해봤는데 이제 거래소에서 발행한 이 백서가 설명을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. 저희가 유튜브 링크에다가 이 거래소 백서 링크 달아놓겠는데 네,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네, 같아요.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쉽게는 기업을 평가하고 그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을 퇴출시키겠다. 과거에도 있었잖아요. 네네, 그런 거는 있었는데 그 평가 기간이나 요건을 높였죠. 기간을 강화시키고. 예전에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 시키고 기업 개선 기간 부여하고 다시 제대로 해봐라 하면서 막 2년 3년씩 줬단 말이죠. 맞습니다.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. 그렇죠. 오냐오냐 하지 않겠다. 그렇죠. 아까 말씀하셨던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것보다 제가 현실에서 더 많이 듣는 얘기는 동전주거든요. 그렇죠. 동전주 뭔지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. 동전주가 이제 액면가보다 기업 그 주식의 가치가 낮은 것들이죠. 특히나 이렇게 그 액면가 굉장히 낮은 것들이죠. 막 1,000원, 500원. 그런데 주가는 막 300원, 200원. 정말 동전 들고 살 수 있는. 그럼 이런 현상이 뭐 왜 일어나느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럼 그 동전주들 퇴출을 시킴으로써 주식시장의 주주들의 가치를 제고시키고 그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그 퇴출 그 요건이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,000원 미만인 경우 관리 종목이죠. 지금 뭐 한간에서 예측하기로는 한 200개 넘게 2026년 하반기 전에 퇴출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뭐 이제 시가총액 기준도 있는데 30거래일 연속으로 200억 미만 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거죠. 이것도 뭐 많을 것 같은데. 이것도 많죠. 네네네네. 이것도 많을 거고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빡센 요건들이 아니었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반기 보고 기준으로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하죠. 그 회계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은 자본 잠식의 개념이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. 사실 회사는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어요. 그러면은 자산이라면은 뭐 건물도 있을 수 있고 받을 매출 채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투자한 뭐 무슨 뭐 주식이 있을 수도 있고 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자산이라 하고, 부채라 하면은 내가 빌린 돈 갚아줘야 되는 돈들 뭐 이런 게 이제 부채인데, 자본 잠식이다 하면은 부채가 더 많은 거예요.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러면 이제 자본 잠식이라 하는데, 재무제표상으로 자본 잠식인 회사들이 상장사인 경우는 좀 드물긴 해요. 네, 많지는 않아.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포인트는 사실 우리 그 연말 결산 시즌에 사실은 이 자본 잠식을 평가하고 상장 폐지의 어떤 실질 심사 대상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, 이 새로운 제도로 인해서 이거를 반기 보고 반기도 본다. 네. 그러면은 6개월에 한 번씩 본다는 거죠. 그 빡세진 요건, 하수한 요건이 하나 생겼습니다.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공시 위반도 이제 그 벌점 강화 있습니다. 저희 주차 잘못해가지고 딱지 끊으면은 이제 벌점 이렇게 하듯이 기업들도 반드시 법적으로 이런 중요한 내용은 주주들에게 알려. 근데 그거를 위반하면은 이제 벌점을 먹습니다. 그 벌점을 1년 누적으로 원래 15점이었어요. 근데 10점만 벌점을 누적으로 받게 돼도 아웃.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무시무시한데, 사실 저희가 오늘 컨텐츠 이후로도 이제 시리즈로 만들 건데, 지금 반려 프로그램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어요. 그렇죠. 세제 혜택도 많고 지원도 많이 해드리고 있지만은 지금 좀 시급하게 하반기 이전에 200개 이상의 기업들이 퇴출된다고 하니 그럼 어떤 기업들이 퇴출되는지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, 그래서 이제 크게 이 4가지 요건에 좀 해당하시는 기업들은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. 그렇죠. 저희도 이제 고객사들 중에 상장사거나 이제 상장사와 관련된 그런
이제 대표님들은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. 네네.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좀 유심히 공시를 보시면 네. 공시들이 주식을 병합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그 공시가 많아요. 네네. 왜냐면은 아까 1,000원 있잖아요. 1,000원 미만의 주식 거래를 안 하려면 뭐 예를 들면 500원짜리 한 주를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이거를 뭐 3주로 합쳐야 1,500원짜리 한 주가 되거든요. 그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라도 하는데 합친다고 마냥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회사들이 많아졌고 그렇죠. 이런 회사들이 6월 전에 정말 엄청나게 많이 이제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뭔가 제재를 받거나 막 이런 이제 우려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뭐 많이 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일반적이신 분들은 이거에 대한 피부에 체감이 없을 거란 말이죠. 그렇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주식 투자를 할 때나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좀 이해도를 높이실 필요가 있겠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게 주식 병합은 일시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지만은 그렇죠.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. 아니에요.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. 중요하고 그렇죠. 기술적으로 일단은 이 퇴출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장치들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 앞광고 들어가겠습니다. 그런 그렇죠. 부분들도 저희가 자문을 해드릴 수 있고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 좀 현실적으로 한번 맞아요. 말씀을 나눠보시죠. 사실 이제 동종주에 들어가 있고 자본장식 상태에 빠져 있는 회사들이 지금 단기간에 뭐 구조조정을 막 정말 잘 하거나 아니면 외부 투자를 막 받아오거나 그렇지. 생각보다 쉽지 않죠. 그래서 액면을 높이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회사가 재무구조, 그러니까 부채가 엄청 많은 상태로 달려있거나 뭐 이러면은 이게 근본적 해결책이 안 돼요. 그렇다 보니까 여러 다른 조치들을 취해서라도 상장을 다시 유지시키는 방법들을 쓴단 말이죠. 네네. 네, 그래서 그거 중에 되게 크게 쓰는 뭐 제도가 회생이라는 제도도 써요. 이것도 생소하실 수 있는데 뭐 이거랑 뭔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은 좀 저희가 디테일한 것들은 다음번에 알려드리더라도 어쨌든 회생이라는 제도는 부채를 자본으로 바꾸는 그런 강력한 역할을 하는 판결과 같거든요. 그렇다 보니 그러면 부채가 많은 거를 야 이거 자본 잠식 상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회생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은 기존에 있는 부채가 자본으로 바뀌고 주주들이 뭐 일부 권리가 좀 줄어들더라도 이게 훨씬 더 상장 폐지보다는 낫다. 이런 이제 선택지 중에 하나다는 거 정도는 뭐 네.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실적으로 냉혹한 이 시장 환경에서 이제 동전주인 상태 그리고 상장이 폐지될 위험에 있거나 상장이 폐지돼 버렸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솔루션 중에 하나가 회생이 분명히 대안으로 이렇게 대표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점을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관련한 시리즈들을 저희가 조금 이렇게 계속 좀 말씀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네. 대표들, 경영진들에 대한 뭐 대응도 되고 그 다음에 주주들에 네네. 대한 대응도 되고 네네. 채권자들에 네네. 대한 대응도 되고 이런 것들로 해서 조금 네네. 상세하게 저희가 네네. 다음번 시리즈들로 해서 네네네.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. 뭐 조금만 더 말씀하자면 네네.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. 네네. 퇴출이 됐어요. 퇴출됐어 이미. 상폐가 됐다. 네. 상폐가 됐을 때 어떤 현실적인 그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지나? 일단 기업의 어떤 그 신용도 자체가 이제 제로가 됐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금을 신규로 투자 받는 거는 당연히 상장 폐지가 됐으면 본질적으로 안 되는 거고 상장 폐지된 기업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개인 투자자가 당연히 뭐 돈을 더 못 넣죠.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대부분은 네. 어쨌든 상장이 돼 있는 회사들은 네네. 자금 조달을 하는 네네.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네. 크게는 심플한 담보대출, 그 다음에 뭐 운영자금 대출 이런 네네. 금융기관들한테 받는 것도 있겠지만 네. 한쪽 끝으로 가보면 주주들한테 이제 유증을 받거나 그렇죠. 뭐 이런 방법도 있고 네. 그 약간 애매한 방법 중에 뭐 전환사채 발행 네.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. 근데 그 거래 정지가 딱 되고 나면요 주주들 싹 다 딱 정지되죠. 네네. 그러면은 이제 12 발행 전환사채는 이제 전환을 못 하잖아요. 그러면은 얘는 이제 그냥 채권이에요. 네네. 그래서 야 나 채권 금리 얼마로 쳐줘 마지막에 얼마로 네네. 쳐줘 네. 그 금리에 맞춰서 이제 상환을 하거나 네. 전환사채 대환을 해야 되는데 전환사채가 대환이 잘 안 돼요. 그렇죠. 어떻게 보면 유동성 위기가 네네. 막 이제 밀려 들어온단 말이죠. 이제 회사를 이제 살려보겠다.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시비를 발행했는데 그게 거래 정지가 되거나 상장 폐지가 임박하면 전부 다 다시 빚으로 돌아오게 됨으로써 사실상의 유동성 위기가 더 가중되는. 당장 거래 안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. 그냥 주식이 휴지가 되고 완전 이제 0이 된다. 이렇게까지 거의 간다라고 네네. 보셔도 저는 무방하다. 네네. 그래서
필요한 것이 구조조정이고.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네. 그 구조조정을 대표이사도 할 수 있지만 주주도 할 수 있고 채권자들도 할 수 있고 네. 그러면 이 구조조정의 권리를 가지고 다시 재상장을 시켜본다든지 네.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나름의 이제 방법들이 있다. 네. 그렇게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구조 조정의 그 방법들 저희가 또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. 회생 M&A라는 절차도 있을 것이고 M&A 하고 싶은데 이 상황까지 왔을 때 M&A 사실 불가능하잖아요. 어렵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앞에 회생을 붙이면 이제 회생 M&A가 되는데 그 방법들 저희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그 요즘 한간의 이슈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그리고 그 동전주 퇴출 이런 그 이슈들로 좀 화두를 던지는 그런 콘텐츠 만들어 봤는데 좀 시리즈로 더 좀 풍성하고 유용한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